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영친왕과 덕혜옹주. 고종이 엄비에게서 난 제3자 이은을 일본 측의 강요에 의해 일종의 인질로 일본에 보낸 것은 합병되기 3년 전인 1907년이었다. 그때 이은은 11살 소년. 일제는 영친왕이라 불리던 이은을 이왕전하라 부르며 극진히 대우해주는 척하다가 일본 황족인 마사코와 결혼시켰다. 영친왕은 일본 육사 6대를 졸업하고 연대장, 사단장을 역임한 후 태평양 전쟁 말기에는 육군 중장으로서 제1항공군 사령관을 지냈다. 광복 후 영친왕과 이승만 정부 사이에는 악연이 생겼다. 영친왕의 저택은 도쿄의 노른자위 땅인 아카사카에 있었다. 대지가 약 2만 평에 건평이 500평이나 됐다. 주일 대표부가 생길 때 우리 정부에서는 영친왕의 저택을 대표부 건물로 인수하려고 했다. 영친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지금의 나의 재산이라고는 이 집 한 채밖에 없고 해방 후 여러 해 동안 수입이 없이 살아왔으므로 빚도 많아서 그대로 줄 수는 없으니 꼭 이 집이 필요하다면 시가보다 좀 싸게 사가시오. 우리 정부와 영친왕의 교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주일 대표부는 아자부에 자리 잡게 되고 영친왕도 큰 손해를 보고 저택을 일본인에게 넘기게 됐다. 이런 분규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영친왕을 비애국자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1957년 영친왕은 서울신문 도쿄특파원으로 와 있던 김을한을 불러 부탁을 했다. 아들 이구가 미국 MIT 공대 건축과를 졸업하는데 대학 총장이 영친왕 부부가 참석해달라는 초청장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영친왕은 한국 여권을 좀 받게 해달라고 했다. 김을한 기자는 쉽게 생각하고 주일 대표부의 이 건을 이야기했더니 의외로 경무대나 외무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라는 답이 돌아왔다. 의분을 느낀 김을한은 서울에 와서 변형태 외무장관을 만났다. 소신 있는 장관으로 유명한 변형태도 이승만 대통령이 영친왕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니 라면서 난색을 보였다. 김을한은 자유당 정권의 제2인자인 이기붕 국회의장을 찾아가 대통령께 잘 말씀드려달라고 부탁했다. 이 의장도 내가 여쭌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면서 거절했다. 김을한 기자는 성과 없이 일본으로 돌아가 영친왕의 집을 찾아갔다. 어떤 할머니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영친왕 부부가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고 하는 게 아닌가. 김을한은 국내청으로 가서 우사미 장관을 만났다. 장관은 영친왕이 일본 여권이라도 내어달라고 졸라 영친왕과 방자 여사에게 일본 여권을 내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영친왕이 일본 국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닌가. 김을한은 영친왕이 야속하게 생각됐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궁지로 몰아넣은 이승만 대통령이 더 원망스러웠다. 미국에서 돌아온 영친왕에게 김을한은 싫은 말씀을 드렸다. 아무리 경무대의 처사가 나쁘더라도 전하는 채통을 지키셔야 할 것이 아니오니까 나라가 있었으면 28대 왕이 되셨을 전하가 일본인으로 귀화하였다는 것을 알면 태조대왕이야 열성조의 임금들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영친왕도 자신의 실수를 알고는 국적을 도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김을한은 다시 분주하게 일본의 관공서로 뛰어보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됐다. 오히려 영친왕이 환국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장면 총리는 지난날 본국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시고 되도록 속히 환국하시와 신생공화국을 위하여 지도와 편달을 해주십시오 라는 요지의 편지도 보내왔다. 1961년 5월 영친왕 이은은 앓고 있던 뇌혈전증이 재발해 입원했다. 장면 정부의 퇴장과 함께 추진되던 환국도 중단됐다. 이런 때에 도쿄에 온 박정희 의장을 방자 여사가 꼭 만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을한은 이동환 주일공사를 통해서 면담 신청을 했다. 박정희 의장은 선뜻 면담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12일 오후 4시에 영빈관으로 와달라고 했다. 김을한이 방자 여사를 안내하여 영빈관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2층 귀빈실로 안내됐다. 박정희 의장이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들어오더니 방자 여사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김을한에게도 담배를 권한 박정희는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었다. 방자 여사는 모기만한 목소리로 왕 전하를 입원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영친왕이 졸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정희는
주일 공사를 통해서 즉시 입원시켜드렸던 것이다. 뭘요?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김우라는 영친왕의 국적이 일본으로 되어버린 사연을 설명했다. 신중하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박 이장이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루속히 국적을 한국적으로 환원시키고 본국으로 모셔다가 여생을 조국에서 보내시도록 해주시고 생계비를 충분히 부담해주시고 덕혜옹주도 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 이장은 덕혜옹주는 누구인가요? 라고 물었다. 김을안이 설명하자 박정희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일이다면서 김을안의 부탁을 모두 들어줬다. 요컨대 영친왕의 입원비는 정부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병환에 차도가 있는 대로 귀국하면 환영할 것이며 국적 문제는 법무부의 지시에서 해결할 것이고 덕혜옹주의 귀국도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박 이장은 아침에 이케다 총리를 만났을 때 왜 이왕 전화를 좀 더 잘 보살펴드리지 못했느냐고 농담삼아 꾸짖었더니 머리를 극적이면서 참 미안합니다라고 하더란 이야기를 전했다. 10여 년간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단숨에 다 해결하고 돌아가는 차중에서 방자 여사는 김을안에게 처음에는 젊은 군인이라 어떨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막상 만나보니 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박 이장을 칭찬하더란 것이다. 당일 이틀째인 1961년 11월 12일 저녁 6시 30분부터 숙소인 영빈관에서는 박정희 의장 초청 만찬이 있었다. 이케다 총리, 고사카 외상 등 일본의 정재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만찬이 끝난 뒤 박정희는 초청된 제1동포 대표 50여 명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서독의 차관 도입 교섭을 위해 출국한 정래혁 상공부 장관과 박태준 최고회의 상공분과위원장 그리고 이영진 대한조선공사 사장도 나타났다. 신동식은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조선 기술을 펼 수 있는 무대가 없음을 알고는 스웨덴으로 유학길에 올랐다가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 국제선박 검사관이 됐다. 이 무렵 신동식은 일본에 주재하면서 일본에서 건조되는 선박의 합격 판정을 내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날 아침 주일 대표부에서 신동식에게 영빈관으로 나오라는 전화를 걸어왔다. 신동식은 박정희 의장에게 소개됐다. 박정희가 가운데 앉고 그 주위에 수행원들이 줄지어 앉아있는 방에 들어갔다. 박 의장은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 신동식에게서 큰 감명을 받은 듯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한 군복 입은 수행원이 신동식에게 다가오더니 당신이 신동식이요. 한국에 가서 같이 일합시다. 우리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시오. 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신동식은 이 말을 들으니 울화가 치밀었다. 유학차 출국할 때 여권을 발급받는 것이 형무소를 출감할 때보다 더 어려웠던 시절이 떠올랐던 것이다. 신동식은 칵테일을 한 잔 마신 기운을 빌려 울화를 쏟아부었다. 가슴에 훈장을 달았다고 이렇게 애국을 강요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국제적으로 성공했다고 조국으로 돌아가자고 하시는데 제가 출국할 때는 여권을 순순히 발급해 주셨습니까? 제가 외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할 때 언제 장학금이라도 대주신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의장이 나서서 신동식을 진정시킨 다음에 수행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렇게는 워싱턴으로, 이렇게는 서독으로 갑니다. 중공업 발전을 위해서 차관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바다와 관련한 조선, 해양 분야가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술김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조국에 대하여 좋은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할 때 해무청장상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시상식 날 총무과장이 술을 마시고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시상식은 취소되고 우편으로 상장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유학차 조국을 떠날 때도 가족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저의 장도를 축하해주지 않고 오히려 질시의 눈길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1분 1초도 조국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의 서명이 없으면 일본에서 건조된 선박의 인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만 무조건 애국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교과서입니다. 제가 북해도에서 시모노세키까지 일본의 조선공업시설과 공단을 안내해드릴 테니 꼭 한번 시찰하고 가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 한 수행원이 젊은 사람이 건방지군. 네가 뭔데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라고 했다. 박정희 의장은 또 그 말을 제지하더니 이영진 대한조선공사 사장을 향해서 일정을 며칠 연기하시고 이 청년과 함께 둘러보고 가시죠 라고 지시했다. 신동식은 속으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다음날 신동식은 일행을 안내하여 일본의 여러 조선소들을 돌아다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신동식은 로이드 선급협회에 휴직계를 내고 귀국하여 경제기획원 장관 고문으로서 우리나라 조선공업 발전에 터전을 닦는 역할을 맡게 된다. 박정희 의장 일행은 이날 밤 하네다 공항에서 노스웨스트 여객기에 올랐다. 30시간의 바쁜 방일 일정이 끝난 것이다. 박정희와 수행원들은 1등실 전부를 전세내었다. 여객기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향해서 기수를 돌리고 태평양을 건너기 시작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세계 40개국의 국민소득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 세계 1위는 미국으로 2250달러, 2위는 캐나다, 이어서 스웨덴, 스위스, 영국은 1023달러로 8번째, 서독은 833달러, 일본은 1인당 국민소득이 299달러로서 세계 랭킹 25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끝에서 5번째인 1인당 78달러였다. 타이, 콜롬비아, 필리핀, 그리스, 터키, 브라질, 남아연방은 1인당 100달러에서 400달러로서 한국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다. 인구 밀도는 한국이 세계 제4위인데 인구 증가율은 연 2.9%로서 세계 제6위라고 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축에 든 대한민국의 짐을 진 44세의 깡마른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러 가는 길. 박정희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다. 전용기도 없어 미국 여객기의 한 구석을 빌려 탄 혁명정부의 대표들은 노스웨스트 항공사에서 일부러 신경을 써서 내어놓은 한식 저녁을 먹지 못했다. 영빈관에서 만찬을 한 지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 식욕이 동할 리 없었다. 박정희는 한일 정상회담을 보도한 일본 신문들을 일별하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일부 변경선을 지난 노스웨스트 여객기가 앵커리지에 도착하니 12일 오전 9시 30분이었다. 알래스카 사령부 사령관인 조지 먼디 공군 중장이 출영했다. 먼디 중장은 박 의장에게 이 공항이 민간용이기 때문에 군 의장대의 환영의식을 베풀 수 없어서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했다. 먼디는 다음 기착지로 떠나실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시내 구경을 하시든지 택일하시라고 했다. 박 의장은 외국을 방문할 경우 그 나라의 정상을 만날 때까지는 기자들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시내 관광을 선택했다.